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코스피 시장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마이너스 5% 이상 가까이 이제 빠지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거 괜시리 공포감에 젖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한번 딱 떨어지면 앞에 부자가 붙었잖아.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근데 주식 시장은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반등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밀려버리면 밀린 만큼 아직 그 주식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외국인은 2조 4천억 팔고 있고요. 개인은 2조 3천억 사고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제가 말한 그 궤적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외인이 뱉어놓은 것을 개인이 지금 받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이 열리자마자 엄청난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았던 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 추스려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3,900선, 4,000선 깨졌죠. 마이너스 3.10%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하고 지금 주식 시장 근본적으로 체질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 변동이 찾아와가지고 하락 궤적을 그리게 된다면 지금 코스피 시장은 엄청난 탄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튕겨나갈 또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는 사람이 빅토리, 승리를 거머쥐는 거고,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면 탄력성 자체가 굉장히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요 요지에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그거 주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이 경제 생태계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 키높이 구도를 낮춰주니까 들어가는 데는 굉장한 수월한 그런 어떤 이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 보십시오. 이 장이 딱 열렸을 때 10만 깨졌고,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도 지금 54만 원까지 8% 9%까지 뒤로 밀렸었습니다. 근데 오후 딱 돼가지고 지금 KLX 이제 거의 마무리 짓는 시점에 와서는 이렇게 회복되잖아. 그러니까 폭락을 했었어도 폭락 구간에서 뭔가 이걸 먹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 물론 담력은 필요하겠죠. 이게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이긴 사람은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을 한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단 손절한 상황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와중에도 네이버는 올랐습니다. 4.31%. 대단하다 네이버. 제가 늘 강조해 드렸어요. 제 동영상 찾아보시면 이 네이버 주식을 제가 은근히 강조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오늘 매출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3조 원 돌파했어요. 이런 호재를 고스란히 코스피 시장은 받아먹어. 근데 나스닥은 지금 매출이 곱절로 나와도 오히려 공포감을 가집니다. 이거 너무 거품 낀 거 아닌가 해가지고 팔란티아도 도망치고, 어제 AMD 같은 경우도 거의 곱절에 가까운 2배 가까운 수익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어요. 결국에 가서는 이게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의 기질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뭔가 좀 글루미한, 약간은 시니컬한 어떤 시장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 한국 코스피 시장은 그냥 레이저 그냥 뚫어버리는 엄청나게 뜨거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차이인데, 네이버가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을 찍어버리니까 고스란히 지금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된 상황 속에서도 4%가 넘어버리는 그런 이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 고점에 물려있던 주가가 뚝 떨어지면 결국에 가서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부동산 시장입니다. 일명 설거지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자 부담 더욱더 높아지죠. 매수가 고점에 물려 있었죠. 근데 이게 점점 상극으로 가면서 고점에 집값을 물었던 사람들은 이자 부담 갈수록 심각해져서 더 이상 집을 유지를 못해. 그래서 경매 시장에 내놓거나 아니면 급매로 내놓기 때문에 매수가 밑도는 집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높은 값을 주고 이 집을 산 사람들은 정말 설거지 당한 그런 어떤 꼴이 되는 거고, 아직까지 집을 사지 않으신 분들은 절호의 기회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지금 주식시장하고 비슷합니다.
단기적 조정 양상에서 보자면 주식시장이 뚝 떨어지면 그 높은 가격,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이 뭐 60몇만 원, 65만 원, 뭐 70만 원까지 가버리면 진입하기가 너무 버거운 굉장히 높은 가격 아닙니까? 근데 오늘처럼 뭐 53만 원까지 떨어져 버리면 이거 굉장한 찬스죠. 집값도 마찬가지라. 집값은 주식시장처럼 하루 이틀 잠깐에 다시 튀어오르는 이 탄력성이 워낙에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회장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조금만 기다리시라. 아니 뭐 집값 안 떨어졌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떨어집니다. 마용성, 특별히 갭투기가 가장 활발했던 곳들은 지금 수익률 자체가 제로에서 이제 역고드름을 향해서 마이너스를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억 이하로 깨질 가능성도 높아요. 그때 딱 진입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뭐 상당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열릴 당연한 그런 어떤 이치가 전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설거지 당한다는 말은 이 주식시장에서 유래가 된 건데 결국 상투를 잡은 개미들 떨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온 말이죠.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고스란히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 영끌 주담대 받으신 분들 이제 이자 폭탄이 덮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어요. 다시 리세팅 되지 않습니까? 리셋됩니다. 이게 주담대 자체가 5년 전에는 굉장히 저금리 아니었어요. 2% 아니었습니까? 초저금리 시대였지. 근데 지금 뭐 거의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금리는 5%인데 이거 다시 리셋되기 시작하면 이거 거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자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자 폭탄이라고 충분히 설명이 될 그런 어떤 시기가 찾아올 건데 올겨울이 굉장히 추워질 가능성도 높고 자 이렇게 대출을 최대한 동원해서 고점의 아파트를 딱 사고 이후에 집값 하락, 금리 인상 지금 고스란히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집값은 하염없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금리 부담 갈수록 압박감 심해지고 시장 회복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동산 시장은 회복이 어렵다. 한번 그냥 파이가 깨져나가기 시작하면 이거 1, 2년 상간에 또 다시 반짝하고 올라갈 그런 어떤 탄력성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특별히 한국 부동산은 너무 올라도 그냥 미친 듯이 올랐잖아 솔직히. 오를 수 있는 기저의 어떤 자생적 가치 이 창출이 잘 안 됐습니다. 대부분 다 부채로 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 보시면 외인이 팔면 개인이 받아먹는 개인이 다 받아먹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이거 왜 그래? 다시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안 그래. 고점에 물린 아파트 최고점 매수해가지고 현재 가격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체력이 다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규제가 삼중망으로 묶여 있죠. 그리고 자금도 지금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정책적 자금까지도 지금 대출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돌에 보일러가 돌아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라는 보일러가 돌지 못해서 냉랭한 어떤 그런 분위기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3,900선, 4,000선 붕괴되는 거, 사이드카 발동된 거, 그렇게 크게 휘청거릴 금융시장의 이 생태계적인 어떤 특징은 아니란 얘기죠. 다시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금융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서울 아파트가 보십시오. 2020년, 2022년 계속적으로 저점에서 물려 있다가 잠시 쫙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그런 양상 고스란히 2025년에도 재현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거의 1, 2년 상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떨어지는 데는 6개월이면 충분할 정도로 그냥 확 처박히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비단 오늘 3,900선 코스피가 붕괴된 게 자체적으로 디스된 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체가 다 어제 나스닥에 AI 반도체에 대한 거품이 끈 거 아니냐 그런 어떤 회의적 전망들이 공포로 몰려가면서 나온 그런 현상들인데 아시아 시장도 동시에 휘청거리는 어떤 그런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니케이가 2.53% 빠졌습니다. 거의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오늘 니혼게이지신문, 일본 경제신문도 난리가 났었죠. 일본 니케이가 이 주가가 한때 5만엔을 그냥 뽀개버리는 49,104까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었는데 한때는 4.65%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코스피하고 같은 양상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지금 금융시장의 대변동은 일시적 조정기가 온 거고 공포심리가 만들어낸 가격의 이 분수령을 조금씩 단기적 안에서 뭔가 좀 만들어내고 있구나. 어찌 보면 저점의 기회가 열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미국 사람들은 좀 뭔가 좀 너무 의심의 눈초리가 강해요. 아니 기업이 열심히 기업 활동해가지고 매출이 2배로 늘어나 버렸으면 주식이 올라야지 오히려 마이너스 4%가 빠진다는 얘기죠. 팔란티아하고 AMD 같은 경우는. 황당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 역시 주식시장도 강한 어떤 심리적 기반의 움직임, 그 기초를 통해서 뭔가 시장이 확산되고 축소되는 그런 어떤 반복적인 상황을 연출해 가고 있는 건데 역시 코스피가 오늘 영향을 받은 거고요. 트럼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의 승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밤에 마이너스 2% 넘게 빠졌지만 코스피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셀 코리아 하는 거 아니냐, 외국인들이 2조 이상 계속 팔고 있는데 팔고 끊임없이 붕괴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공포감이 엄습해 올 수 있지만 역시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확실히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선물을 보시면 다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쑥 하고 올라가는 그런 또 양상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양자주 아이언큐가 어마무시 지난밤에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진 것도 어찌 보면 주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특별히 11월 5일 내일 새벽 장이 마감되죠. 미국 시간입니다. 6시에 또 여기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미국 장은 일단 실적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왜 그런지 공포심에 그냥 다 던지고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언큐가 상당 부분 굉장한 매출을 기록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좀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아이언큐 8.6%, 1.5%, 거의 10%가량 빠졌습니다. 양자주 여기 거의 그냥 90 가까이 올랐었던 곳인데 그냥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간에 팔란티아하고 AMD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계속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고 실적 지금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전망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보지 않고 있고 이거 보십시오. 거의 7% 가까이 빠졌잖아. AMD가. 말이 되냐고. 참, 미국 장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고평가 공포라는 이 부분 미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 상간에 다시 극복될 가능성은 높겠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왜 주식시장이 투명한 시장인가 이런 심리적 기반들이 그대로 지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게 삭제가 되죠. 그 다음날 또 다른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일 한국 부동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공포심리가 없다라는 거. 보십시오. 집값 오를 것이라고 52%, 5년 만에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 참 이런 식으로 이 공포심리가 부동산 시장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건 통제불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시장, 특별히 한국 시장은 고평가 공포 자체가 없는 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판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전혀 이 가치 확대할 수 없는 그런 기저의 이 자산들 다 빌려온 돈 아닙니까? 부채였고 가계부채 어마무시하게 오늘 나왔더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집값이 오를 거라는 아주 이상한 매몰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가서는 내관을 건드리면서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IMF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집값 10% 이상 하락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이런 어떤 공포심리를 가져야 되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좀 얼마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덜컹덜컹 그냥 심장이 그러면서 집값에 대해서는 전혀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 것도 이거 당연히 영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기반 아닙니까? 가계빚이 이것 때문에 2326조 사상 최대를 지금 찍었습니다. 이거 딱 보자마자 야 이거 아파트 작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파트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지금 임계치를 넘었습니다. 임계치를. 부동산은 외인들이 대규모로 주식시장에서 매도해도 주식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렇게 가계부채가 2325조인데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한 번 붕괴되면 그냥 끌어안고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회복이 어려운 시장이에요.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7%인데 이거 어떻게 회복할 거야? 회복할 기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끌하지 말 걸 그냥 파산하랍니다. 안고 죽을랍니다. 결국 빚잔치로 갈 수밖에 없는 경매 폭증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서초구 쪽에 방배그랑자에 20일 날 거래가가 4억 3천 떨어져. 방배그랑자에는 정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집값이 꺾이지 않는 정말 지지 않는 태양이라고 일컬었던 대영제국과 같은 집값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방배그랑자에가 4억 3천 떨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집값 조정이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선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송파구도 지금 재건축 현장들 대부분 뭔가 호재를 안고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려고 했다가 이번 규제를 딱 정면으로 맞으면서 그리고 자금난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4억 9천, 5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회전율이 높았고 그리고 집값이 끊임없이 올라갈 거라는 송파구 역시도 이런 이상징후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가 이런 이상징후를 조금씩 드러내니까 일단 경기권에서 집값이 상당 부분 높았던 15억, 16억 했던 고양시, 일산 쪽 6억 4천, 5억 5천, 5억 2천 떨어지고 있잖아. 그죠? 킨텍스 쪽. 굉장히 또 유의미하고요. 일산 서구 역시도 14억, 14억, 15억 했던 일산이 무슨 집값이 15억을 했으니까 말이 안 되죠. 4억 3천, 4억 1천만 원, 4억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10억이 박살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김포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김포가 9억, 8억 했으니까 거의 반토막 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서울하고 굉장히 그래도 접근성이 일산하고 김포하고는 어찌 보면 이 동선상에서 그래도 일자로 가는 어떤 입지에 있는 그런 곳들 아닙니까? 그죠? 남양주 역시도 남양주가 9억 했습니다. 11억 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5억하고 7억 합니다. 왜? 3억 5천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런 어떤 모습들, 하향 궤적으로 지금 올라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부천 역시도 4억, 2억 7천, 2억 5천씩 30% 이상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수원시 광교 쪽도 어마무시 올랐던 곳들인데 여기도 3억 1천만 원, 3억 1천만 원, 2억 거의 3억 가까이 빠지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대체로 여기도 집값이 17억, 20억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집값이었죠. 결국에 와서는 거품이 결국 경기도 입지가 좋은 곳 그리고 아파트 값이 11억, 15억, 20억 가까이 했던 곳들 지금 가격이 상당히 파이가 크게 깨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용인시도 역시 14억, 15억 했습니다. 여기 수지구. 여기도 지금 10억이 깨진 곳 나오고 10억 가까이 지금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곳도 많고 4억 4천, 4억 2천 정도 빠지고 있죠. 이렇게 경기권에서 그래도 10억 이상 했던 아파트들이 확실하게 10억 밑으로 내려오는 혹은 반토막이 나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만 합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처럼 코스피는 다시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처박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정화, 결국 하락 배적에서 잘 벗어나지 않는 그런 가격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면 또 새로운 어떤 기회들이 무주택자들에게는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 외국인 자금 이탈,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엄청나게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긴 하지만 요거 그냥 한 하루 이틀이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 많다. 오히려 저점에서 주울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반대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제발 팔아줘. 이제 이 비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집값 폭락, 영끌족 투자자 위기, 심리적 절박감 반영을 하면서 11월, 12월에는 그냥 던지듯이 나오는 매물량 출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타이밍 잘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코스피의 오늘 붕괴는 굉장히 또 신선한 반대 국면이 있습니다. 요거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서
저점에서 내가 진입할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반대적 관점으로 보시면 상당히 뭔가가 좀 후련해지는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이제 부동산은 이런 탄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11월, 12월부터 하락하고 있는 이 집값 추이를 좀 잘 지켜보신다면 확실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주식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 휙 놓쳐버리면 그냥 못 잡는데 부동산 시장은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타임라인이 길기 때문에. 아무튼 무한한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한 발 한 발 접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브라 목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